아니 보형물을 쓰는데 굳이 절골을 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데 권유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절골술은 제 생각엔 99%는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롬이에요. 오늘은 절골술, 특히 이제 외측 절골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절골술은 그냥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뭐 정형외과에서도 쓸 수 있고 성형외과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코성형에 있어서 절골술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가운데 코뼈 부분이 넓을 때 그 부분을 좁혀주기 위해 하는 수술을 얘기하는 경우가 더 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눈성형에서 절골술에 해당하는 어떤 술기를 꼽자면은 아마 눈매 교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꼭 필요하지 않은데 권유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하나하나 티가 잘 안 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어디서는 권유하는데 어디서는 권유를 안 하니까 이거를 이제 저한테 와서 저는 꼭 절골술을 해야만 하나요? 이렇게 좀 자주 묻는 술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통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절골술을 권유받게 되느냐? 코는요 이렇게 위에 3분의 1은 뼈고 나머지 부분은 연골이에요. 그러니까 절골, 그쵸? 뼈를 깎아내는 수술이니까 이 뼈에 해당하는 부위가 넓을 때 얘네들을 이렇게 좁혀주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제 얼굴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안경이 닿는 부위 있죠? 여기 안경이 닿는 부위 이 부분이 넓다고 할 때 우리는 절골술을 권유받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보형물을 사용할 예정이라면요 절골술은 제 생각엔 99%는 필요 없어요. 코성형 시의 뼈에 대한 교정 방법은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라스핀과 오스테오토미가 있는데요. 우리 손톱 자르고 나서 이게 다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갈아내는 형태의 뼈에 대한 교정 수술, 이게 바로 라스핀이고요. 오스테오토미는 뼈를 정과 망치로 땅땅땅 쳐서 금을 실제로 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뭐가 다를까요? 당연히 라스핑은 아주 약간 뼈의 두께에 해당하는 정도의 교정을 할 때 라스핑이 좀 더 유리하고요. 절골술은 엄밀히 말하면 물론 이제 매부리 같은 경우는 딱 잘라내서 제거를 하는 게 목적이 되지만요. 외측 절골술, 코뼈를 좁히는 수술에서는요. 단순히 얘를 좁힌다는 개념보다는요. 제 생각엔 이 각도를 변화시키는 개념이 더 커요. 정면에서 이 윤곽이 이렇게 있는 코뼈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각도가 연결이 됐을 때는 정면에서 어디까지가 코인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얘를 절골을 해서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래서 얘와 얘의 각도가 이렇게 딱 어긋나게 만들어주면 정면에서 그 윤곽이 딱 보이거든요. 이 각도의 차이로 인해서 정면에서 명확한 경계가 보이게 하는 것, 입체적인 윤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절골의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형물을 사용한다는 건 뭘까요? 아까 보여드린 모형인데요. 여기에 이제 보형물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요. 이 보형물과 이 뼈 사이에 어때요? 이 각도의 변화가 탁탁 꺾이게 되죠. 결국 이 보형물을 어떠한 각도로 어느 정도 높이로 쓰냐에 따라서 정면에서 보이는 이 윤곽의 차이를 명확하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형물을 두껍게 넣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각도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껍지 않은 보형물로도 정면 효과는 충분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볼과 코 사이의 각도를 변화시키는 절골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맞춤 보형물을 사용한다면 폭이나 각도까지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폭, 높이, 그리고 입체감까지도 어느 정도는 교정을 할 수 있는 게 현재의 성형수술의 발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절골술이 필요한 사례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보통 콧대부터 그리고 코끝까지 넥타이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코의 정면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중간 부분이 코끝보다 넓을 경우에는 이 넥타이가 아니라 이런 항아리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끝에 비해서 이 뼈가 있는 중간 부분이 넓다고 하면 여기를 좁혀줌으로써 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넓어지는 형태의 코를 만들기 위해 이 절골술을 고려하게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보형물로 수술했던 사례인데요. 이렇게 무보형물로 수술을 한다고 하면 정면에서 환자의 뼈와 연골의 윤곽
외곽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절골술을 통해서라도 전체적인 항아리 같은 모양을 좁혀주지 않는다고 하면 콧대부터 코끝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무보형물을 할 때는 특히나 절골술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는 이제 무보형물로 코의 정면 모양을 개선했던 사례를 보여드렸다면, 이번은 보형물을 사용하고 코끝 성형을 함께 했던 경우인데요. 보면은 이제 코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전체적으로 코가 이제 얄쌍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수술 전에 보면 어때요? 이렇게 항아리 모양은 솔직히 아니에요. 뭐 중간 부분이 좀 넓어 보이기는 하지만 코끝이 더 넓기 때문에 항아리 느낌은 아니고 좀 넓은 넥타이, 짧고 넓은 넥타이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생각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는 코끝을 높이면 코끝이 좀 좁아진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오실 때 코끝을 얄쌍하게 만드는 거, 콧구멍을 좀 덜 보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니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한번 수술 후에 환자 얼굴에서 요만큼을 따가지고 여기다가 입혀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덮어놨더니 코끝이 이렇게 좁아진 만큼 여기가 넓은 느낌이 딱 들죠. 물론 이분은 콧대가 낮았기 때문에 콧대를 함께 높인 분이시기는 한데, 이렇게 넓다고 하면 이 부분에 절골을 고려하거나 혹은 보형물이 계획되어 있다면 보형물을 그 해당 폭에 잘 맞춰줌으로써 코끝뿐만 아니라 콧대가 좀 더 좁은 모양이 됐을 때 콧대부터 코끝까지 잘 이어지는 코의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콧대가 원체 낮았던 분이기 때문에 코끝에 맞춰서 보형물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맞춤 보형물을 이용해서 콧대의 폭을 좁혀줬던 경우예요. 이 환자분의 수술 전 CT인데요. 이 옆면을 잘 보시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요. 이분이 과거에 다쳤던 과거력이 있어서 코뼈 골절 때문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요철 부위가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요철 부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라스핑을 이용해서 개선할 수가 있고,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부분들은 절골을 이용해서 좁혀주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춤 보형물을 넣어줌으로써 코 폭이 정의되는 위치 자체를 변화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코폭이 좁아진 것 같은 정면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환자분의 실제 수술 전에 저희가 맞춤 보형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었던 그 환자분의 코 모형, 실제 사용됐던 이제 맞춤 보형물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요철 부위 올라온 거 라스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부러진 코뼈의 흔적들이 보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코가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죠. 근데 여기에 일반 보형물을 넣어야 된다고 하면 얘를 갈아냄으로써 코 전체를 평평하게 해주고, 그리고 일반 보형물을 넣어주면 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을 맞춤 보형물로 코뼈의 형태에 따라서 프린팅을 함으로써 이 코의 요철을 가려주고, 동시에 이 넓었던 코뼈의 폭을 보형물을 이용해 이렇게 효율적으로 좁혀줄 수 있었던 사례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제가 찍으면서 기획한 가장 중요한 의도는요, 사실 보형물을 얻는다고 하면 보형물 자체가 정면에서 콧대의 폭을 정의해주는 가장 중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툴이기 때문에, 아니 보형물을 쓰는데 굳이 절골을 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보형물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절골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보형물로 가려지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이렇게 보형물을 얹었을 때 가려지지 않는 범위겠죠. 여기에서 심한 비대칭이 있다거나 아니면 요철이 튀어나온 게 심하게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절골술을 보형물을 넣을 때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 그런 경우가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형물을 사용하는 코성형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외촉절골술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닥터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